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실패로 끝난 대학가 시위. 두 번째,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 세 번째, 드디어 바이든 대 트럼프 맞짱 TV 토론. 네 번째, 우주에서 50만 불짜리 코스 요리. 다섯 번째, 83세 최고령 대학 졸업 할머니. 그리고 이제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처절한 현역 타이거 우주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실패로 끝난 대학가 시위입니다. 최근 몇 주간 떠들썩했던 그 미국 대학가의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애초에 학생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하나 둘 텐트를 접고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위 학생들은 학교 측에 이스라엘 기업과의 관계를 단절해라 등등을 요구하면서 교내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크게 벌였잖아요. 하지만 사실상 요구사항을 거의 관찰하지 못한 채 철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텐트 농성을 접은 노스웨스턴 대학, 또 브라운 대학 등에 이어서 이 하버드 대학도 이 반전 시위대가 다 농성 현장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학생들은 요구사항을 고려하겠다라고 말한 이제 학교 당국의 약속을 받고 농성을 일단 철회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학교 측이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학생들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현실적으로 학교 측이 이런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점을 판단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요, 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네소타 대학이라든지 러트거스 대학, 또 세크라멘토 주립대학 등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는데 동의합니다라고 거기까지는 약속을 했지만 이스라엘 관련 자산 매각에는 그 어떤 약속도 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기부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는 답변은 하겠지만 이스라엘과의 관계 단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학생들과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브라운 대학은 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 관련 자산을 지금부터 살펴보겠다라고 학생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학교에 그 큰 액수의 기부금을 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관련 인사들, 그 주이시 유태인들에게는 또 비공식적으로 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지금하고 별 차이 없이 지금껏 유지해오던 이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에게는 또 뒤로 돌아가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는 등 이미 그 유대인 거부들의 비위 맞추기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입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선정한 2024년 올해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 순위가 나왔는데요. 일단 그 순위에서 이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서부 지역 주들이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 순위는요, 이제 각 주의 어떤 경제 문제, 또 보건 문제, 교육, 또 공공안전, 또 기관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또 주민들을 위한 기회가 얼마나 다양한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의 순위를 합쳐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골든 스테이트라는 명성이 무색하게끔 이 순위가 50개 중에서 최하위권인 37위를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는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6위, 교육 분야에서는 23위를 하는 등 절반 이상에 올라간 건 딱 그게 이제 중상위권에 올라간 건 딱 2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는 순위가 중하위 또는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의 기관시설 분야는 32위, 범주에는 34위, 경제 역시 34위,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 42위를 거기 머물렀고요. 특히 주민들을 위한 기회라는 항목에서는요, 꼴등인 50위를 기록했습니다. 50개 주 중에 50등, 꼴등한 거예요. 자, 가장 살기 좋은 주, 그럼 1위는 어디냐? 유타주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꼴등 전반적으로 루이지애나주가 가장 낮은 50위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서부 지역 주 가운데서는요, 워싱턴주가 그래도 그나마 8등으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어갔고요. 오레곤주가 31위, 애리조나주는 32위, 네바다주 33위, 하와이주 34위, 알래스카주 45위로 대부분 모두 30위권 더 바깥에 있는 그런 상황이 다 서부권 지역이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 가운데서 또 이제 버지니아주는 생각보다 높아요. 13위, 뉴저지주 14위, 조지아주 18위, 뉴욕주 24위, 텍사스 29위,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 38위 순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바이든 대 트럼프 맞짱 TV 토론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말에 처음으로 맞짱 TV 토론에 나섭니다. CNN 방송이 다음 달인 오는 6월 27일 양자 토론회를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양측에 CNN이 먼저 제안을 했고요. 이를 바이든 대통령이 곧바로 받아들인 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역시 이 일정에 동의하겠다라면서 극적으로 성사가 되었습니다. 양측은 이번 토론 준비를 위해서 최근 몇 주간 이 비공개적으로 물밑 논의를 좀 많이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양당이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지명하기 이전에 조기 TV 토론을 하자라고 압박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 없죠. 현직 대통령이 굳이 그렇게 위험 부담을 안고 그렇게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도전자일 경우에는 뭐라도 해야 되지만 챔피언일 경우에는 굳이 안 와도 되는, 따져야 될 게 많죠. 그에 옛날에 우리 한국에 살 때 60년대, 70년대에 그 권투시합 많이 보셨죠? TV에서. 그 권투시합을 보면 이제 챔피언이 있고 도전자가 있잖아요. 그때도 룰이 그랬습니다. 챔피언과 도전자가 있을 때, 도전자가 챔피언을 KO 시키면 당연히 도전자가 이기죠. 하지만 도전자와 챔피언이 거의 박빙으로 싸워서 심판들이 매긴 점수가 똑같았어요. 소위 무승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챔피언을 유지하는 겁니다. 도전자가 완벽하게 이기지 못하면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정치도 마찬가지죠. 현직 대통령이 굳이 무승부만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서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 같은 거 하자고 막 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말릴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안 했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입장을 좀 바꾸는 상황입니다. 지난달부터 좀 바뀌었어요. 지난달에 그 라디오의 한 인터뷰에 나가서 트럼프와 토론을 하겠습니까?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꺼이 토론을 하겠다라면서 태도 변화를 지난달부터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시작과 맞물려서 그게 이제 지난달 말부터 시작됐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그 일정에 여유가 없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좀 더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판단을 바이든 캠프 쪽에서는 해서 어떤 전략적인 입장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 27일 바이든 대 트럼프 첫 번째 TV 맞짱 토론. 그 토론이 있기 전에 관련 소식이 계속 나올 텐데 계속해서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30초 후에 돌아옵니다. 명품 유럽, 아주유럽의 품격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바티칸의 네덜란드와 독일까지 US 아주 투어만의 서유럽 7개국 13일. 일정이 다르면 여행의 품격이 다릅니다. 투어업계 유일하게 박평식 대표가 현지에서 직접 설계한 40년 노하우가 담긴 아주 좋은 아주 유럽. 고객 만족도 전매주 1위. 1등 회사 US 아주 투어와 함께하세요.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자,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주에서 50만 불짜리 코스 요리입니다. 지구를 발 아래에 두고 스타 셰프의 요리를 즐기는 우주 식당이 내년에 문을 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 꼭대기, 우주 상공에 올라가서 멋진 요리를 먹는 거예요. 30km 상공에서 맛보는 이 코스 요리의 가격은 한 끼 식사에 $50만 달러입니다. 집 한 채 값이죠. 탑승객들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즐기는 그 우주 식당 이름은 넵튠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게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내년 하반기 첫 선을 보일 예정으로 한 번에 승객과 조종사 등 모두 9명을 태우고 지상 30km 성층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승객들은 캡슐 안에서 세계적인 식당 평가사인 미슐린 가이드가 인정을 한 덴마크의 요리사 그 셰프의 요리를 즐기게 됩니다. 그동안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선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정말 음식다운 음식, 요리다운 요리를 가져가는 건 꿈도 못 꿨죠. 우주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이번에 가는 넵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식사하러 가는 거니까 장비가 많을 것도 없고 하니까 그 우주선에 몽땅 아주 먹을 것들 잔뜩 싣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인들은 사실은 그래서 무게 때문에 줄이려고 우주를 올라갔을 때
거의 100% 냉동 건조된 식품을 싣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물만 뜨겁게 거기서 데워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식당 넵튠에서는요, 각종 코스 요리와 칵테일까지 다 즐길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측이 상세한 메뉴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AP통신이 소개하기는 우주 비행사들이 먹던 요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죠. 50만 불씩이나 내고 가는데. 이 우주 식당의 요리사로 예정된 그 덴마크의 셰프 라스무스 뭉크라는 사람은요,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이 해파리 단백질로 요리를 만들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캡슐 안에 별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요리를 먹으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멋진 광경도 그 안에서 체험하고 또 저 우주 상공에서 멋진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도 내려다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왜 안 그렇겠어요? 50만 달러인데. 네. 6시간 비행을 해서 이제 먹고 내려오는데 6시간 비행에 식사까지 포함된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1인당 50만 달러로 책정이 됐는데 벌써부터 예약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5번째 키워드입니다. 83세 최고령 대학 졸업 할머니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사립종합대학인 하워드 대학교에서, 하버드 대학이 아니라 하워드 대학교입니다. 이 하워드 대학교에서 올해 83살의 할머니가 당당히 졸업 자격을 취득해서 최고령 졸업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하워드 대학 신학대학원은 올해 83살의 마리 파울러 씨가 신학 박사학위와 함께 졸업장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파울러 씨는 지난 1867년에 설립된 이 하워드 대학과 또 하워드 신학대학원 모두 최고령 졸업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바이블 칼리지와 신학대학에서 이미 석사 그리고 학사 학위를 받았던 이 파울러 할머니는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학교를 졸업한 건 1959년이었어. 1959년 이후에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정말 내가 이 나이에 한 학기라도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하지만 나는 예상보다 빨리 졸업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 할머니는요, 예상보다 3년 빨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참 배움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라는 것을 이 파울러 할머니께서 실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83살, 83세인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다른 이들도, 즉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면서 모든 시니어들을 독려했습니다. 자, 이어서 간추린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간추린 주요 뉴스를 제가 전해드릴 때는요, 좀 짧게 전해드리긴 합니다만은 꼭 알아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준비해드린 그런 소식이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 소제목은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이제 짧은 뉴스 하나는 이번에는 에어버스 사고입니다. 워싱턴주 공항에 막 착륙한 이 에어버스 A321 항공기 조종석 아래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서 승객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그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멕시코를 출발한 델타 항공 604 이 에어버스 321 편은요,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주에 있는 그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그러니까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하니까 이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시애틀 타코마 에어포트라고 안 하고요, 시텍 이렇게 말합니다. 좀 현지인들처럼 우리도 하면 좋잖아요. 시텍 에어포트. 네. 그 시텍 에어포트에 착륙하던 중에 비행기 앞머리 부분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공항 활주로에서 한 승객이 촬영해서 공개한 영상과 사진을 보면 이 에어버스 A321기가 공항에 정차해서 이제 승객들이 하차를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조종석 아래 부분 이 외부에서 갑자기 불이 막 나면서 검은 연기가 위로 솟구쳐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항 측은 전기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1차 소견을 말했습니다. 연기가 나자 조종사는 승무원에게 승객을 대피시켜라 라면서 비상 슬라이드를 작동시켜라 해서 승무원들이 비상 슬라이드를 외부로 폈습니다. 그래서 안내방송을 듣고 일부 승객들은 상당히 당황하기도 했고 또 상당히 소란도 일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승객 189명 전원은 쫙 밖으로 펼쳐진 활주로로 펼쳐진 그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전부 다 비행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델타 항공은 사고 이후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항공기의 비행을 완전히 중단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단신 두 번째입니다.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라고 있거든요. 미주 지역 전부 동창회입니다. 서울대학교 LA 동창회도 있고요. 뭐 서울대학교 뉴욕 동창회도 있는데 이걸 또 다 합친 게 미주총 동창회입니다. 이 서울대학교 미주총 동창회가 한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한인 대학 재학생으로 최소 5명의 장학생을 선정해서 1인당 각각 이 $10,000에, $1,000, $5,000 아니고요. 1인당 $10,000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동창회 측은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측은 전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인재를 후원하자라는 취지로 펼치는 그런 장학 사업인 만큼 올해도 필요한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000씩 책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러면은,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니면 우리 조카,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데, 내가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그들도 아니니까, 그럼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서울대 동문회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문 자녀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원 희망자는요, 다음 달 30일까지 이제 한 달 반 남았죠. 서울대 미주총 동창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미주총 동창회 웹사이트는 SNUAA입니다. SNUAA,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SNUAA.org. 여기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2개를 이메일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 웹사이트 snuaa.org 제가 영상 설명란에 또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성심당 잘 아시죠? 빵집. 대한민국 최고의 유명한 빵집 대전에 있잖아요. 대전의 대표 빵집으로 꼽히고 있는 그 성심당에 그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전역 2층에 있는 지점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곳인데 그 성심당의 대전역 지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 해당 매장의 월세가 지금까지는 1억 원을 냈는데 한 달에 4억 원씩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1년 새 4배 가까이 월세가 뛰어서 운영 부담이 커져서 아마 성심당이 재계약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심당의 그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 임대인, 그 랜로드는 어디냐면 코레일 유통이라는 곳입니다. 대전역에 있으니까 코레일이 관할하죠. 자, 코레일 유통에 따르면 대전 성심당이 임차 중인 대전 역사 내의 2층 매장은 지난달 임대차 계약이 완료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레일 유통은 현재 새로운 사업자를 들이기 위해서 경쟁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해당 매장의 신규 계약 월세로는 지금까지는 1억 원을 받았는데 4억 원을 받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 성심당이 지난 5년간 내던 월세는 1억 원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종료되면서 더 연장을 하려면 한 달에 4억 원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빵 팔아서 1억 원 내는 것도 대단한데 빵 팔아서 한 달에 4억 원을 월세로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터이니 성심당이 아마 재계약을 못할 것이다 라는 현지의 전언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한국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중국 제천시가 공공수영장에 노인 이용을 금지하는 소위 노 시니어 존을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공시설에까지 노인을 차별하냐라는 그런 반발도 물론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9시쯤 충북 제천시 그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던 올해 67살의 한 이용자가 수영 도중에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안전요원의 그 CPR, 심폐소생술로 위기를 넘기고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에 있는 그 공공수영장에 노인 출입을 좀 제한하자라는 움직임이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로 시작됐다가 지금은 좀 상당히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시민 A씨는 물속에서 소변을 부는 분들도 나는 봤다. 시설물에 더럽게 사용을 하고 불평불만은 또 더 많이 한다 노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노인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상당히 이제 기분 나쁘기도 한데요. 그러자 또 다른 시민 B씨는 댓글을 또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맞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하면서 샤워도 하지 않고 그냥 수영장에 들어가는 할아버지. 또 어떤 어르신은 샤워를 하면서 소변을 사람들이 있는데도 막 보더라라고 그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뭐 이 사람들이 뭐 거짓말로 올렸으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일단 그런 내용이 올라오니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논란이 이렇게 계속되자 충북 제천시는 노인이라 해서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뭐 법적으로 보나 뭐 사회적으로 보나 좀 무리다라는 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충북 제천시는 다른 단서를 달았어요. 다만 수영 숙련도에 따라서 시간을 좀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시간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외에 다른 요 시간만 이용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수영 숙련도가 젊었을 때 뭐 수영 좀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좀 기력이나 체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수영 숙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노인들이니까 결국은 노인들의 이용 시간이 특정 시간으로 밀려나는 사실상 제한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전망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수 김호중 씨. 요즘 그 미국에 있는 그 시니어 분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뭐 트로트도 부르기도 하고, 뭐 오페라를 부르기도 하고 하는 덩치 좋은 그런 가수죠. 뭐 성악가기도 하고요. 그 가수 김호중 씨가 심야에 서울 강남에서 이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호중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영상을 봤는데 그냥 멀쩡히 가다가 뭐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늦은 밤 옆에 파킹 주차되어 있는 차를 갑자기 쾅 봤더니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본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다 빼서 갖다 버려서 없고 사고를 낸 뒤에 한두 시간 뒤에는 김호중 씨의 옷을 대신 입고 매니저가 갑자기 경찰서에 나타나서 제가 운전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김호중 씨가 당신이 운전했다라고 시킨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범죄 교사거든요. 더 처벌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김호중 씨가 범죄를 은닉하려 했는지 등등에 따라서 김 씨가 받을 처벌 수위는 매우 달라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판례를 좀 볼 수 있잖아요. 자, 유사한 판결이 뭐 많이 있는데, 운전자 바꿔치기를 도운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내가 운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부탁을 해서 이 사람이 나의 회사의 사장님일 수도 있고 내가 관리하는 무슨 연예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밥줄 떨어지니까 아예 그냥 내가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내 가족 먹여 살려준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전을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으로 한 사람,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강하게 판사한테 혼은 나지만 실형까지는 안 살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게 지금까지의 판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당신이 해 라고 범죄 은닉을 교사하고 또 실제 사고를 낸 그 사람은 징역형을 피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의 판례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도요, 그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뒤에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30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라는 판례도 말씀드립니다. 인기인인 그 가수 김호중 씨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보너스 뉴스입니다.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처절한 현역 타이거 우즈입니다. 야, 타이거 우즈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시죠? 그런데요, 아직도 현역입니다. 올 시즌 두 번째 메이저 골프 대회, 그 PGA 챔피언십에 출전하기로 한 이 타이거 우즈가 건강한 몸으로 우승 경쟁에 나서겠다라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몸은 특별히 이상 없습니다. 또 경기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면서 여전히 우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 주변에서나 퍼팅은 정말 여전히 잘할 수 있고 그렇게 나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보시면 그의 말 중에 딱 들어오는 말 몇 마디가 있나요? 네, 저는 들어오는 대목이 뭐냐면 그린 주변에서나 퍼팅은 자신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린 주변에서 칩샷 하거나 어프로치 샷 하거나 퍼팅 하거나 이렇게 힘 안 드는 거
힘 없이 살살해도 되는 거. 이런 거는 자신 있다라는 말이 저는 더 짠하게 들려왔어요. 옛날 같은 호쾌한 장타, 티샷, 드라이버샷 이런 거는 좀 자신이 많이 없는 거죠. 아무래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 타이거 우즈는 지난 2월 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제네시스가 이제 현대와 같은 회사잖아요. 현대의 그 하이엔드 브랜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 때는 독감으로 인해서 이제 기권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 마스터스 대회 때는 컷을 통과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라운드가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면서 경기력까지 매우 흐트러진 끝에 결국은 최악의 스코어를 내고 꼴찌로 대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을 쉬고 나온 타이거 우즈는 여전히 샷은 괜찮습니다 라면서도 다만 연습 때나 경기 때나 최선을 다한다라는 마음에는 있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회복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나이는 못 속이는 모양이죠. 네. 타이거 우즈는 마스터스 때 마스터스 때 1, 2, 3, 4라운드까지 이제 4일을 경기하잖아요. 근데 이틀 동안 1라운드와 2라운드 동안은 잘 쳤지만 3라운드와 4라운드는 잘하지 못했다라면서 1, 2라운드 때의 그 경기력을 나흘 내내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그게 관건이다라면서 4라운드까지 버틸 어떤 체력이 자신에게 좀 관건이다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그럼 몇 살이냐? 타이거 우즈는 1975년 12월 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48살입니다. 한 6개월만 있으면, 6, 7개월 있으면 49살 되죠. 그것도 만으로. 한국으로 따지면 이미 50살, 50살이죠. 만 48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PGA 투어도 이제 시니어 투어가 있습니다. PGA 시니어 투어는 만 50세 부터입니다. 그러면 타이거 우즈는 한 1년 반쯤 있으면 시니어 투어 갈 자격이 나이로서는 된다라는 얘기인데 1년 반 뒤, 대략 한 2년 뒤 타이거 우즈가 과연 시니어 투어에서 뛰게 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한 더 오래 이 정규 레귤러 투어에서 계속 뛸지 정말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48세, 50세가 되더라도 타이거 우즈의 건강한 모습을 좀 보고 싶은 많은 팬들이 있는데 50세가 넘더라도 자기 관리 정말 잘해서 제발 자기 관리 잘해서 50세가 많이 넘어도 정규 그 투어에서 20대, 30대 선수들과 멋진 대결을 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자기 매니지먼트 잘하셔서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